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슈입니다. 오랫동안 영국 왕실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향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2년 여왕의 자리에 올라 2022년인 올해까지 왕위를 70년간 지키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사를 들여다봐도 오랜 재위 기간으로 손꼽히는 국왕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왕의 생애 기간을 우리나라 역사에 대입해보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현대사가 진행되는 동안 쭉 영국의 여왕으로 재위한 것이니 여왕이 남긴 긴 생애가 그녀가 세계사적 인물로 꼽힐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왕의 긴 생애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영국 윈저 왕조 제4대 국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26년 4월 21일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아무런 시대를 겪고 있던 때이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린 시절부터 릴리벳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 이는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했던 여왕이 스스로를 릴리벳으로 부르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후에 여왕의 손자인 해리 왕자는 2021년에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 여왕의 애칭이었던 릴리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지요. 엘리자베스의 유명한 유년기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여동생 마거릿에게 나는 3이고 너는 4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마거릿은 아니야. 나는 3이고 언니는 7이야. 라고 반문했는데 한참 뒤에서야 언니가 말했던 숫자가 자신들의 나이가 아닌 왕위 계승 서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흐름을 읽는 셈이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모쪼록 성년이 되어선 왕실의 여러 uk의 흐름이 정리되고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8세이던 1945년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영국 여군 부대인 ATS 중위로 입대해 3주 동안 참전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의 배우자 필립 공의 러브스토리도 살펴볼까요?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는 13살이었던 큰딸 엘리자베스와 작은딸 마거릿을 데리고 왕립해군 사관학교에 시차를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당시 18세의 해군생도 대표 필립 공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필립은 잘생기기로 유명해서 그 당시 필립을 처음 본 여왕은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여왕은 필립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둘은 비밀 위에 사랑을 키우게 되지요. 그리고 여왕이 20살이 되던 해에 필립은 조지 6세에게 여왕과 결혼 승낙을 요청하지만 조지 6세는 필립의 집안이 망한 왕조 가문이고 필립 아버지의 망명, 어머니의 정신장애, 누나들의 독일 나치당과 혼인과 같은 문제로 여왕의 남편감으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도 필립은 여왕이 완전한 성인이 되는 생일이 지나자 여왕에게 청혼을 했고 여왕은 아버지의 허락도 안 받고 바로 승낙해버렸다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조지 6세도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지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필립은 여왕의 외조를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절대 여왕보다 먼저 걸을 수 없는 왕실의 법도에 따라 늘 세 발자국 뒤에 서서 에스코트를 해주었고 둘 사이에서 찰스, 앤드류 에드워드를 낳았고 여기서 셋째 앤드류는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이슈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지요. 이 둘에서 뻗어나온 가계도와 각종 인물에 얽힌 이야기들도 참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왕 부부는 필립 공이 세상을 떴던 2021년까지 73년의 세월을 부부로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여왕의 인연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왕의 대관식 때 축하사절로 신익희 당시 국회의장이 참석했고 이단 김은호라는 순종, 황제의 어진을 직접 그렸던 어진 화사가 여왕의 즉위 선물로 초상화와 한국 풍경화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해서 봉정사, 하회마을과 같은 명소를 방문했고 특히 하회마을의 한옥 방문해서 한국 문화 존중의 의미로 신발을 벗고 한옥에 들어와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발을 밖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이라네요. 후에 2004년엔 노무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청을 받아 영국으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국빈 초청 횟수를 매년 한두 차례로 제한하고 그 자격은 민주주의에 공헌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이 방문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벨모럴 성에서 평온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발표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인 불과 하루 전날에도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혀져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장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왕의 장례 절차는 왕실 내부의 비밀 코드명으로 이전부터 12일간의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코드명은 런던 브릿지 작전이고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라는 한 문장으로 여왕의 서거가 총리에게 전달되고 이때까지 여왕의 서거 뉴스는 엠바고가 걸립니다. 총리가 알게 된 후 영연방 국가들에게 서거 소식이 전달되고 다음으로 미디어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12일간 애도 기간을 갖게 되고 가게나 회사는 영업을 쉬고 12일이 되는 날에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미디어는 장례식을 중계하지만 왕족의 모습은 촬영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윈저성에 안치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참배가 시작되고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대기 시간이 24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발표되었고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역시 일반인들과 함께 13시간 줄을 서서 여왕의 관에 참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등 많은 각국 정상급 지도자 약 100명이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많은 영연방 국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국 왕실의 여왕. 반면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의 영국의 식민 지배의 아픔을 상기시키기도 했던 여왕. 시간이 더욱 흐른 후 그녀의 서거가 어떤 역사로 남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유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